오늘 아침 누군가는 세수를 하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난 그 3초가 평생의 반신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뇌혈관만을 다뤄온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직접 봐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아침의 첫 1분을 너무 급하게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 단 4시간 뇌졸중 발생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알람에 놀라 벌떡 일어나고 물 한 모금 없이 커피부터 마시고 화장실로 달려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그 익숙한 동작 하나하나가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급격한 혈압 상승을 견디지 못해 터지는 순간 이름을 잃고 말을 잃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이 방법으로 단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이고 다시 걷기 시작한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뇌졸중을 막는 24시간 루틴 7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해 다음날 아침까지 혈관을 지키는 완벽한 하루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 혈관을 살리는 걷기의 비밀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깊은 수면, 혈관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침 6시 20분,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아버지가 침대 옆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말도 안 나오세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72세 박성호 씨는 눈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184에 95, MRI 화면에는 뇌의 한쪽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 신문도 늘 가지러 나가시는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오히려 몸을 놀라게 했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상세한 문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 씨는 최근 몇 달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새벽 4시면 잠에서 깨어 그냥 TV를 봤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혈관이 회복할 시간을 잃은 것이죠.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정화 장치가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 벽을 복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단계, 즉 잠든 지 약 90분 후입니다. 그때 혈압이 자연스럽게 10에서 15 정도 낮아지고 혈관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깊은 수면 구간이 짧거나 깨져버리는 경우입니다. 혈압은 내려가지 않고 심장은 밤새 쉬지 못한 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결국 아침이 되어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4시간이 뇌혈관의 회복 골든 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몸이 깊이 잠들어 있어야 혈관 벽이 탄력을 되찾고 뇌의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뇌혈관은 낮에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깊은 수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잠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 빛을 줄이기. 스마트폰 화면이나 TV의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불빛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이나 짧은 호흡으로 리듬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심장은 가볍게. 찬 발로 잠들면 혈관이 수축되어 수면 깊이가 얕아집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면 체온이 1도 오르며 수면 유도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잠자기 전 감정 정리하기. 걱정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수면 중에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정리하고 오늘은 괜찮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전해보세요. 이 작은 정리가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7시간 안정적인 수면을 취한 사람은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약 40%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약보다 보약보다 깊은 잠이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깊이 잠드는 사람이 혈관을 지킵니다. 그 잠이 내일의 뇌를 살리고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상 직후 1분 움직이지 않기입니다. 32년간 진료를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은 몸이 가장 약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면 혈압이 순식간에 20에서 30 정도 오릅니다. 심장은 놀라 뛰고 딱딱해진 혈관은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 몇 초 사이의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뒤흔듭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가장 느린 리듬에 머뭅니다. 심박수가 줄고 혈류는 느려지죠. 그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몸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심장을 세게 뛰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가 뇌로 몰리고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머리가 띵하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뒷목이 당긴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움직이지 마세요. 이 짧은 문장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눈을 뜬 뒤 1분은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 시간 동안 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해도 심장이 진정되고 혈류가 안정됩니다. 둘째, 기지개를 천천히 켜세요. 팔을 머리 위로 뻗고 다리를 길게 펴서 발끝에 힘을 줍니다. 5초간 유지했다가 후 하며 숨을 내쉬세요.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근육과 혈관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셋째, 몸을 옆으로 돌려 일어나기. 바로 앉지 말고 옆으로 돌아 팔로 몸을 받치며 일어나세요. 이 순서가 바로 모닝서지, 즉 기상 직후 혈압 급등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침 혈압이 155 이상인 사람은 135 미만인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6배 높았습니다. 그만큼 기상 직후는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습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은 빠름보다 천천함을 기억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시나요? 오늘 밤엔 이 한 문장만 기억해 두세요. 눈을 뜬 뒤 1분 동안 움직이지 않기. 그 1분이 당신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물 한 잔의 기적입니다. 한 환자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눈앞이 하얘졌다. 잠시 후면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일시적인 시야 장애, 즉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막히는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지만 그분의 습관을 듣고 저는 바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하룻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내쉴 때, 땀을 흘릴 때, 그리고 몸 안의 대사를 통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몸속에 혈액이 진해져 있습니다. 즉, 피가 걸쭉해지고 끈적해진 상태죠. 이때 커피나 진한 차를 먼저 마시면 카페인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장은 순간적으로 더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피는 더 끈적해지며 혈전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탈수 상태에서 첫 증상을 경험합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는 첫 처방입니다.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 속도를 안정시켜줍니다. 하룻밤 동안 건조해진 혈관벽을 적셔주며 심장과 뇌가 무리 없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굳어있던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움직여도 괜찮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좋을까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이와 혈관이 가장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양은 컵 한 잔,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신 뒤 30초 정도 눈을 감고 숨을 고르세요. 혈류가 안정되며 그날 하루의 리듬이 조용히 맞춰집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0세 여성 환자였는데 늘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가끔 눈앞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물 먼저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몇 주 뒤 진료실에서 그분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신기하게도 그 멍한 게 사라졌어요. 아침이 덜 무겁습니다. 물 한 잔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피를 부드럽게 하고 혈관의 벽을 적시며 하루의 첫 순환을 열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신다면 내일만큼은 순서를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물 먼저, 커피는 그 다음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관의 긴장을 풀고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네 번째 습관은 화장실의 경고입니다. 진료를 하며 느낀 사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의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을 겪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갈 때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잠시 어두워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반드시 혈압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놀랄 만큼 높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배변 시 혈압 급상승 때문입니다. 변을 보기 위해 복부에 힘을 주면 그 압력이 그대로 혈관으로 전달되며 짧은 순간 혈압이 50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변화가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위험이 더 큽니다. 밤새 탈수 상태로 혈액은 끈적해지고 찬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혈류가 한쪽으로 몰리고 뇌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체 뇌출혈 환자의 약 15%는 화장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물 한 잔 후 10분 기다리기. 물을 마신 뒤 장이 천천히 깨어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물이 장내 점막을 부드럽게 적셔주면 과도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화장실 온도 유지하기. 찬 공기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반드시 슬리퍼를 신거나 온풍기를 잠시 틀어 따뜻하게 만든 뒤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절대 서두르지 않기. 빨리 끝내야지 하는 마음이 혈압을 더 올립니다.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숨을 길게 내쉬며 배의 압력을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복식 호흡을 하면 혈류가 안정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바꾼 뒤 배변 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변비는 장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경고입니다. 몸이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화장실입니다. 서두름과 참음, 이 두 가지가 뇌혈관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몸이 보낼 신호를 기다려라. 10분의 여유가 10년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남은 세 가지 습관은 더욱 중요하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습관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 시간입니다. 화장실에서의 긴장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긴장의 시작은 결국 마음에 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몸보다 먼저 지쳐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침마다 불안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혈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평소엔 정상인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건 단순한 신경 문제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직접 조이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놓이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좁혀 혈압을 높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 화, 서두름, 이 모든 것이 뇌혈관을 압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됩니다. 혈압 수치를 10 이상 올려놓는 주범이 바로 생각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명상이 아니라 3분의 호흡으로 충분합니다. 하나, 자리에서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둘,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도록 느끼세요. 셋,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쉽니다. 넷,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며 눈을 감습니다. 이 짧은 3분 동안 심박수는 안정되고 혈압이 평균 5mm 수은주 정도 내려갑니다. 수치로 보면 작은 변화지만 뇌졸중 위험 10% 감소에 해당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명상이나 호흡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의 훈련이 아니라 혈관의 휴식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명상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교감신경의 과활성을 낮춥니다. 그 순간 혈관이 조금 넓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즉,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이 편해지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밤 불안과 불면으로 고생하다가 호흡 습관을 바꾸자 두통이 줄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돌린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아침마다 명상을 시작한 뒤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니 하루가 가벼워졌다고요. 혈관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경직되면 혈관도 경직됩니다. 마음이 이완되면 혈관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3분은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서두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그날의 리듬을 맞춰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혈관의 긴장을 풀고 뇌의 피로를 줄이며 마음을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6번째 습관은 혈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혈압이 불안정할 때의 특징은 자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거나 어깨가 뻐근한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혈압은 느끼는 병이 아니라 확인해야만 아는 병입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변합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서서히 손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줄며 피가 흐르는 통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이 변화를 제때 발견하는 방법은 단 하나,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혈압이 일정하지 않을 때 위험이 커집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아침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치솟는 경우죠. 이걸 감염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그 순간에 혈압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시간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 잠들기 전, 이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하루 중 혈압의 변동이 가장 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 같은 팔로 재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기록도 중요합니다. 수치를 적어두면 자신의 혈압이 일정한지 흔들리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자기 몸의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15 이상 높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날은 짠 음식을 피하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무리한 움직임을 줄이면 하루 만에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놓치는 경우입니다. 혈압을 재지 않으면 몸의 변화를 읽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혈압을 기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약의 효과보다 습관의 효과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는 순간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혈압계는 거울입니다. 매일 들여다보면 내 몸의 상태가 보이고 그 숫자가 전하는 경고와 안심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혈압을 잴 때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단순히 재야 하니까가 아니라 내 혈관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몇 분의 집중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건강에 대한 감각을 되살립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관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수치를 알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예방한 것입니다. 7번째 습관은 걷기의 리듬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잘 걷는 사람이 오래 산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의학적으로 가장 근거가 확실한 사실입니다. 걸음은 혈관을 펌프질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립니다. 심장은 안정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압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는 동안 마음이 이완된다는 것입니다. 걷는 순간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루 2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43%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평균 7mm 수은주 낮아지고 혈관의 탄성이 개선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걸으세요. 운동처럼 힘주어 걷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하다고 느낄 정도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시간보다 리듬. 정해진 거리를 채우려 하기보다 걸음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걸음 들이마시고 3걸음 내쉰다. 이 간단한 호흡 패턴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됩니다. 둘째, 힘보다 균형.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허리를 세운 채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몸의 균형이 맞을수록 혈류는 부드럽게 흐르고 관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횟수보다 꾸준함.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 매일의 짧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 근처를 천천히 걷습니다. 그 몇 분이 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걸음의 속도에 따라 생각의 속도도 바뀝니다. 빠른 걸음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천천한 걸음은 마음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리듬, 걸음의 리듬, 숨의 리듬. 그 균형이 곧 장수의 비밀입니다. 그 리듬이 평생의 혈관을 지키고 당신의 100세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의 혈관 보호 루틴을 전해드렸습니다. 깊은 수면으로 혈관을 회복시키고 눈뜬 후 1분의 여유로 혈압 급등을 막으며 물 한 잔으로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고 화장실에서의 긴장을 줄이고 아침 3분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매일 혈압을 확인해 몸의 신호를 읽고 꾸준한 걸음으로 혈관의 탄력을 되찾는 것. 이 7가지는 모두 특별한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관심과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박성호 씨를 기억하시나요? 침대 옆에서 쓰러져 눈만 깜빡이던 그분은 이제 스스로 걷고 웃고 가족과 대화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침 숨 고르기, 물 한 잔, 10분의 여유였습니다. 당신의 혈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깨어나고 부드럽게 흐르며 평온하게 뛰고 싶어 합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단 1분만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리고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 혈관을 지키겠다. 그 다짐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당신의 평생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실천과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맑고 가벼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